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병원 순환기내과의 신동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맥을 이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정맥의 한 종류이죠. 지금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부정맥으로 왔어요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빈맥인데 그 중에 심방세동이라 그러더라. 아니면은 상심실성 빈맥이라 그러더라. 심방조동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그 명칭을 알고 가시면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과거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협심증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였는데 여러 수차례 공익방송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해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지혈증 중에서 HDL, LDL 콜레스테롤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맥으로 왔어요 라고 보다는 나는 서맥이다. 서맥인데 동기능 부전이다. 아니면 빈맥인데 심방세동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시각적으로 이게 보이는 게 정상맥박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심장의 한박동인데 규칙적으로 PQRS파가 규칙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이 기저선이 아주 불규칙하면서 여기 심실이 뛰는 박동이 빨랐다가 늦었다가 하는 불규칙한 그런 게 있죠. 시각적으로도 우선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심장 모형을 보고 보면은 이게 이제 심실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하루에 10만 번씩 80년간 뛰니까 엄청 튼튼한 아주 또 소중한 그런 기관이 되는데 그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실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뒷면을 살짝 돌려보면 심실 위에 심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뒷면에서 보면 좌심방이라고 그러고 이게 폐에서 피가 들어오는 폐정맥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옆면에서 보면 여기에 좌심방에 딸린 부속기관으로서 좌심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석져서 여기에 피가 많이 엉겨요. 피떡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심방세동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병입니다. 우리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데 여기 보시는 게 우리나라 자료고 여기에 미국, 독일, 중국, 재팬 자료인데 세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특히 고령화되면서 심방세동 수가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 2015년 자료에도 보면 80세 물론 젊은 환자들은 거의 없지만 70세, 80세가 넘어가면 그 유병률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심방세동이 있으면 어떤 증상을 느끼나? 이게 있는데 무증상, 아무 증상 없이 우연히 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 피곤하다. 왠지 피곤하다.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러움,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있다거나 어찔한 느낌이 있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숨이 차다. 운동을 하니까 그전과 다르게 왠지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심해지더라. 흉부압갑배입니다. 이런 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한 가지 증상만으로 특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평소와 가슴이 다르고 좀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맥박을 스스로 한번 자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심방세동은 왜 치료해야 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심부정 증상, 또 뇌졸중도 엄청 많아져요. 뇌졸중이 오더라도 일반적인 뇌졸중에 비해서 상당히 손상이 큰 뇌졸중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치매 등 인지능력 장애도 생기고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시면 또 사망률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이 아까 보여드린 심방세동의 심전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의 얼개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좌심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심실로 피가 흘러들어오고 좌심실에 모였던 피가 대동맥으로 흘러가는데요. 여기 좌심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심방세동이 생김으로써 이 심방이 이렇게 떨리게 되면은 심방의 수축력이 모자라야 돼요. 모자라게 되면은 이 구석진 좌심방위에서 혈전이 고이게 돼요. 이게 떠내려가서 우리 각 주요 혈관을 타서 각 뇌나 신장이나 내려가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경식도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식도 위장 내시경처럼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심장을 보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좌심방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인데, 여기 지금 얼렁얼렁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 좌심방위에서 생기는 혈전이에요. 혈전이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각 혈관으로 퍼져나가면 이게 이제 뇌졸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르면 신장 홍파세 경색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안 생기게 하는 게 우리 심방세동 치료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심방세동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심방세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사용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물론 모든 심방세동 환자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경중등도에 따라서 항응고제 사용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 정상이 없어도 항응고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정상이 없는 분들은 뭐 사실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정상이 없기 때문에 항응고제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정상이 없더라도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응고제를 사용하셔야 되고, 숨이 차면 우리가 맥박수를 조절하고, 거기 심부전 현상이 생기는 분은 심부전 정상 치료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 심방세동을 정상 맥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극도자절제술 혹은 직류제세동을 해서 정상 맥박으로 바꾸는 노력도 같이 아울러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심방세동이 오래될수록 정상 맥박으로 돌리기가 힘들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정상 맥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약제는 우리가 그 피를 묽게 하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그 약물 종류들이에요.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서로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아마 알 거예요. 와파린이란 약이 있고 종래에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약이죠. 이 약은 오실 때마다 피 검사를 해야 되고 같이 먹는 음식과 약물에 대한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위에는 최근에 와파린에 뒤에서 이 네 가지 약물들이 나왔는데, 이 네 가지 약물들 자체는 아주 상당히 와파린 대비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실 때마다 피 검사를 해서 관찰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먹기에는 편리하지만 그 콩팥, 신장 기능에 상당히 용량을 차별화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각각 약제에 대해서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하에서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 가끔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콩팥 기능을 체크해서 내가 먹고 있는 항응고제의 종류가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 약물을 중단했을 경우에, 그럼 먹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중풍이나 아까 이야기하는 신장경색, 전신색전 발전성 위험도는 여기 심방 제일 윗줄에 보면 심방세동이 체드 바스커 스코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심방세동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각각 주치의한테 가서 체드 스코어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는 센스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드 바스커는 이제 뇌졸중 위험도를 점수화한 거거든요.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체드 바스커 스코어가 낮을 경우에는 항응고 약물을 우리가 다른 이빨 치료, 뭐 치아 치료나 뭐 위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제거술을 할 때 꺼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낮은 경우에는 중단을 잠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체드 바스커 스코어가 5점 이상이 된다든지, 최근에 뇌졸중 혹은 일과성 뇌혈을 경험한 경우라든지, 이 류마티스성 심장 판막 질환이 있던 분들은 이게 이 항응고 약물을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중간 다리 요법으로서 헤파린을 주사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귀찮은 과정이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심장 맥박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쓰는 항부정맥약제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판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트모놈이라는 약이에요. 요거는 주사제고, 요건 코다론이라는 약이에요. 요거는 주사제고요. 또 여기는 템바코, 또 여기는 멀텍이라는 이런 종류의 약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약들 모두가 이 부작용이 상당히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기 전에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사용 전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약들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리가 직류제세동, 전기 충격에 의한 심방세동의 제세동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심장 맥박이 불규칙하잖아요. 이게 바로 심방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충격을 하면 전기 충격 후에 맥박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 충격에 의한 심방세동의 재세동은 언제든지 심방세동이 오래될수록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좌심방을 말씀드렸고 폐정맥을 말씀드렸는데, 이 나쁜 전기가 여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폐정맥을 주위를 우리가 소위 지진다고 그러죠. 이 전극 도자 절제술로 통해서 우리가 그 부정맥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덜 사용하더라도 쉽게 정상 맥박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심방세동의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심방 사진을 찍고 이 심장 내 전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요거는 심장에 우리가 그 환자분의 심장 모형입니다. 보고 우리가 이제 각 부분을 우리가 폐정맥, 이게 폐정맥이죠. 폐정맥 부분을 찢어서 심방세동이 발생하지 않게 정상맥박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우리가 그럼 심방세동은 그냥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항부정맥약제만 사용해서 끝이 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 당뇨약만 가지고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활 습관도 교정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이도 조절하셔야 되고 하듯이 이 심방세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술 하나만으로 끝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또 비만하신 분은 체중 감소를 필요로 하고 특히 술하고 제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검주를 한다든지 음주량을 조절하셔야 되고 특히 육체적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걸 습관화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이 심방세동과 가장 많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반드시 엄격하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심부전 치료하셔야 되고 관상동맥 치료하셔야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 물론 엄격하게 치료해 주셔야 심방세동 없이 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 또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도 이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가 되거든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이런 수면 무호흡도 같이 치료를 해 주셔야 심방세동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방세동을 진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병원에 가기가 힘드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에 경동맥 여기 있죠? 여기 턱선에서 여기 우리가 여기 그 하악의 요 각 부분을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경동맥이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경동맥을 살짝 눌러서 맥박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세 개의 손가락으로 오른손이나 왼손의 세 개의 손가락으로 자기의 외척 이게 요골동맥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살살 이렇게 세게 눌렀다가 살살 떼면서 느낄 수 있어요. 맥박을. 이렇게 했을 때 맥박이 불규칙하다든지 이럴 때 경우에는 아마 심방세동 하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부정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맥을 이렇게 간단하게 자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혈압을 재는 것도 요새 병원에 가야만 쟀지만 요새는 가정혈압계가 아주 워낙 보편화 있잖아요. 지금 심전도는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일단은 심전도 측정이 힘드시면 이렇게 이 맥박을 측정해서 우리가 맥박의 규칙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가야 심전도를 찍고 24시간 홀트 심전도를 찍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부정맥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붙일 수 있는 것부터 대부분 가슴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홀트 심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은 유도가 붙기 때문에 어떤 반창고 접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또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지금 아마 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시계처럼 차고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시계 장치들도 이렇게 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패치처럼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지처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방세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어떤 아주 큰 증상을 느끼는 그런 질환들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두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연세 드신 요새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심전도 측정이라든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